하우 여러분, 자 힘내시죠. 3주차 한국조리 실습2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앞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 살펴보면 효소는 생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학 반응의 촉매로서 작용하는 고분자 물질을 우리가 효소다라고 얘기를 한다. 효소의 주 작용을 보면 소화 흡수, 그리고 분해 배출하는 역할, 항염 항균, 그리고 해독 살균, 혈액 정화, 세포 부활 작용 등을 한다. 효소의 종류로는 소화 효소, 대사 효소, 식품 효소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조미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천연조미료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조미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향신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조미료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미료의 개념, 조미료란 무엇인가 살펴보면 일단 맛 부분,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조미료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조미료를 넣는데 맛이 없어진다 라고 하면 조미료를 사용할 필요가 없죠. 어떤 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풍미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 조미료를 사용한다. 그러면 음식의 맛에 조미료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보면 감각, 이 감각에는 오각 다 속하죠.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미각, 피부 감각 또는 심리적, 물리적, 화학적 감각에까지 작용을 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왜 그런지는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식습관, 기호, 정서, 건강 상태, 기후, 현재 상태에 따라서 맛의 차이를 다르게 느껴지고, 그리고 맛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기분이 조금 다운되고 날이 조금 무거울 때, 이럴 때는 조금 상쾌하고 단 맛을 배가시키는 조미료를 사용하게 되면 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정서적으로 바꿔줄 수 있다. 그리고 식습관도 우리가 조미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자, 우리 광의적인 미각을 살펴보면 음식이 입에서 소화관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감각의 통칭을 우리가 미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맛에는 심리적, 물리적, 화학적 미각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심리적 미각은 왜 어떠한 형태로 작용을 하는가? 자, 색채에 따라서 또 형태에 따라서 식사 환경에 따라서 심리적인 미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계절적인 것, 그리고 그 나라 각국에서 가지고 있는 풍속, 그리고 민족, 지역, 습관, 교양, 그리고 상징, 식욕 등이 미각의 심리적 미각에 속한다. 자, 물리적 미각은 입에 씹는 촉감, 그리고 씹는 느낌, 그리고 경연, 그리고 조직 구조, 단단하냐, 연하냐에 따라서 또 조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형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미각을 다르게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물리적 미각에 속합니다. 화학적 미각은 협의적인 미각이 화학적 미각에 속한다. 어떠한 맛을 보완해주는 이러한 역할들을 한다. 단맛, 신맛, 쓴맛, 짠맛을 가지고 있는 조미료, 매운맛이 있죠. 또 우리가 그 어떤 맛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금속맛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탄닌 성분 등이 있는 떫은 맛, 담담한 맛, 비정상적인 맛, 또 우리가 먹고 나서 시원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시원한 맛도 화학적 미각에 속한다라고 구분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미료란 요리에서 음식의 맛을 조절하는 원료, 양념을 우리가 조미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류한다면 맛과 천연, 인공,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 가루, 말린 것, 즙, 발효 등으로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 있다. 이 조미료의 작용을 보면
맛에 영향을 미치고 영양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향에 색 그리고 약용, 살균, 방부 그리고 질에 우리 영향을 미친다, 작용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린 대표적인 조미료의 맛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살펴보면 단맛입니다. 자, 종류와 효능을 보면 단맛은 우리 혀의 어느 부분에서 가장 잘 느끼느냐? 혀 끝에서 잘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탕을 맛볼 때 우리가 혀 끝으로 단맛을 느낍니다. 자, 당도를 보면 단맛의 고저, 높고 낮음의 설탕 기준으로 20도에서 10%의 그러한 설탕물의 당도를 100으로 정해서 우리가 당도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도계로 이렇게 측정을 하죠. 자, 물엿은 60, 포도당은 74, 백설탕이 당도 100입니다. 그리고 과당은 백설탕보다 더 높죠. 그래서 175 정도의 당도를 나타내고 이러한 당도는 온도에 민감하게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온도에 민감하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30도씨 정도의 온도냐 60도씨 정도의 온도냐 70도씨 정도의 온도냐에 따라서 이런 당도를 느끼는 그런 느낌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종류 이상을 혼합했을 때 단맛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 품질이 개선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살펴보면 단맛에 약한 짠맛을 섞게 되면 그래서 우리 너무 이건 또 어떻게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단맛이 나고 그럴 때 우리가 너무 짠맛이 날 때 우리가 설탕을 조금 섞어준다 이런 역할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짜 그러면 설탕을 좀 넣어야지 그러면 이런 당도가 높아짐으로써 짠맛을 덜 느끼는 미각을 조금 떨어뜨리는 혼탁하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자, 이 단맛은 색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캐러멜 색상을 낼 수 있고 육질을 보존하고 방부하는 역할 그리고 방부제 역할도 하고 발효 속도를 조절해주고 그리고 윤기를 더 내느냐 덜 내느냐 우리가 수분을 보존할 때 그리고 글루텐 작용에 관여를 합니다. 단맛을 내는 곡식을 보면 쌀이나 그리고 콩 그리고 메가 등이 곡식에 속합니다. 과일은 대부분의 과일이 단맛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단맛을 내는 채소를 보면 미나리, 시금치, 고구마 줄기, 토란, 근대, 아우, 양배추, 고사리 등이 단맛을 내는 채소입니다. 단맛이 나는 육류를 보면 소고기, 그리고 토끼고기, 그리고 동물의 위나 비장, 채장, 이 부유물들, 그리고 누런, 암탉, 붕어, 숭어, 양고기 등이 단맛이 나는 그러한 육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맛이 나는 뿌리식품을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구마, 그리고 칡뿌리, 땅콩, 들깨, 감자 등이 단맛이 나는 뿌리식품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단맛이 나는 조미료는 꿀, 설탕, 엿, 포도당, 사카린 등이 속한다. 자, 단맛이 나는 차류를 보면 인삼차나 아니면 구기자차, 식혜, 오미자차, 황기차, 감초차, 생강차, 율무차, 귤피차. 귤피차는 귤 껍질을 가지고 우려낸 차입니다. 유금피차, 민들레차 등이 단맛, 물론 쓴맛도 같이 섞여 있지만 단맛을 내는 그런 차류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미료에서 나는 그런 맛 중에 단맛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단신, 쓴, 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다음은 신맛입니다. 신맛은 혀의 중간의 양쪽 사이드에서 느끼는 맛이 신맛입니다. 그래서 그 혀의 양 옆에 신 걸 먹으면 이 양 옆에서 침샘이 자극되는 그러한 맛입니다. 신맛은 pH 5 정도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자, 신맛에 단맛을 섞게 되면
맛이 순해지고 부드러워진다. 너무 실 때는 단맛을 섞어주면 좋다. 신맛에 짠맛을 섞게 되면 신맛이 강해지고 많은 양은 신맛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짠맛을 줄이기 위해서 신맛을 좀 더 배가시켜주면 저염식으로 즐길 수 있다. 앞 시간에 얘기했던 그러한 방법, 식초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신맛은 상큼한 맛을 줘요. 그리고 비린내를 제거합니다. 이 식초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삭한 식감을 주고 부드러움을 유지해줘요. 그리고 연육작용, 이런 생선류의 연육작용을 해주고 색상을 보존해주는 역할, 색상 보존해주는 역할, 그리고 비타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비타민이 많은 그러한 채소를 우리가 요리할 때 식초를 조금 섞어주면 더 좋다. 그리고 입맛을 돋구어주고 수렴작용을 해주고 찬 음식으로 인한 배앓이를 조금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설사에 효과적인 그러한 맛이 바로 신맛이다. 만약 신맛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또 역으로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고 비장과 위장의 기운을 약하게 하는 그러한 역효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양 조절,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러한 조미료의 양, 또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해서 사용해 줘야 된다. 자, 신맛이 나는 곡식은 귀리, 메밀, 보리, 강낭콩, 동부, 팥 등이 신맛이 난다. 신맛이 나는 과일은 귤이나 딸기, 사과, 우리가 먹었을 때 한 입 깨물었을 때 아셔 라고 하는 그런 과일이 다 속할 수 있죠. 신맛 채소로는 부추, 신김치, 그리고 순채, 깻잎, 냉이, 미나리 등이 속한다. 그리고 신맛이 나는 육류로는 닭고기, 계란, 메추리, 동물의 간 등에서 신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맛이 나는 뿌리식품은 땅콩, 참깨, 연근 등이고 조미료로서는 식초나 레몬산, 참기름 등이 신맛 조미료에 속합니다. 신맛이 나는 차는 오미자차, 모과차, 결명자차, 구기자차 이란 우리 보통 보면 신맛이 나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추출해낸 그런 맛들이 바로 신맛 차류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쓴맛입니다. 쓴맛은 심화를 하강시켜서 심신을 안정시켜주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게 되면 하강작용이 심해서 심기를 손상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쓴맛은 우리가 일단은 피하고 싶잖아요. 몸에 좋은 것은 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너무 쓰면 우리가 단맛을 넣어서 좀 중화시켜서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자, 한방에서는 위 활동에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위라고 해서 자 그리고 조습은라고 해서 기운을 돋구어주는 역할을 하고 사화라고 해서 열을 내려주는 그런 용도로 쓴맛을 사용합니다. 자, 쓴맛 곡식을 보면 수수나 밀, 팥 등이 속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리가 걸렸네요. 자, 쓴맛이 나는 채소는 풋고추, 냉이, 머위, 두릅, 상추, 쑥갓, 쓴바기, 우리가 고채라고 얘기를 하죠. 쑥, 고들빼기, 이러한 종류의 채소가 쓴맛이 나는 채소입니다. 쓴맛이 나는 육류를 보면 참새고기, 칠면조, 메뚜기, 그리고 동물의 이러한 부산물이 쓴맛이 나는 육류에 속합니다. 쓴맛이 나는 뿌리식품을 보면 연근, 당근, 인삼 등이 나죠. 샤포닌 우리 쓴맛을 냅니다. 자, 조미료로 보면 술이나 자장, 면실류 쓴맛을 내죠. 차류로 보면 커피, 홍차, 작설차, 영지버섯차, 익무초차, 쑥차, 솔잎차 이러한 종류의 차들이 쓴맛을 내는 그러한 종류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짠맛입니다. 짠맛의 그러한
맛을 보면 모든 맛의 근원이 짠맛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조미료 중에 짠맛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음식이 어떤 맛이 날까요? 닝닝한 맛일 겁니다. 그죠? 자, 짠맛은 우리 보통 느끼함을 없애주고 맛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주 원료에 그런 시원한 맛을 내게 해주고, 잠시만요. 자, 우리 원료에 시원한 맛을 내주고 향긋한 맛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점도를 증가시켜줘요. 그리고 원료 재질을 조절해주고 또 살균 작용도 해줍니다. 우리 앞에서 봤을 때 우리 장아찌 살균 방부 역할을 하죠. 짠맛입니다. 발효 속도를 조절시켜줘요. 그리고 열 전달 매개물로 이 짠맛이 작용을 합니다. 시원한 맛은 이 소금을 넣게 되면 더 상승시켜줘요.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게 소금을 첨가하면 몸의 건강을 해칩니다. 짠맛에 설탕을 섞어주면 짠맛이 부드러워지고요. 짠맛에 신맛을 섞으면 짠맛이 더 강해집니다. 많이 넣게 되면 짠맛이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식초를 사용하게 되면 짠맛을 줄일 수 있다. 짠맛에 쓴맛을 섞게 되면 맛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짠맛은 우리 인체에 있는 70%의 수분을 유지하게 만드는 생명의 맛이 짠맛이다. 그리고 짠맛은 수분을 유지시켜주고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액량을 늘려서 심장 박동을 강하게 하면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일어나게 하는 중요한 작용을 담당하게 됩니다. 수분을 많이 섭취한다, 우리 짠맛을 많이 섭취한다 라고 하면 수분이 저류되고 그리고 혈관이 무리하게 확장되고 순환기 질환을 가져올 수 있고 부음 정도, 부종이나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짠 음식을 먹게 되면 그리고 과다한 조미를 먹게 되면 물을 많이 먹게 되는 것, 이런 부담을 몸에서 알아차리고 줄이기 위해서 수분을 많이 섭취하게끔 유도합니다. 짠맛을 나는 곡식은 쥐누니콩 그리고 보리, 조등이고 짠맛이 나는 조미료는 소금, 장류, 젓갈 등이 속하겠죠. 짠맛이 나는 과일을 보면 밤, 수박 등이고 짠맛이 나는 채소를 보면 콩, 미역, 다시마 등이 속합니다. 육류로는 돼지고기, 해삼, 멸치 등이 속하고요. 짠맛이 나는 차류는 마차, 다시마차, 콩물, 배지밀, 두유 등이 짠맛 차류에 속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식품군을 보고 이러한 짠맛이 나는 식품에는 어떠한 성분을 더 배가시켜주면 맛을 더 좋게끔 만들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조리하면서 이런 부분이 강할 때 이러한 식재료를 사용할 때 이런 맛을 더해줌으로써 더 맛있는 조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다음은 단신 쓴 짠은 아니지만 매운맛이 있습니다. 매운맛은 기혈을 운행시키는 작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폐와 대장이 병든 사람이 먹으면 좋다라고 전해져 있어요. 발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운 걸 먹으면 우리 열과 땀이 나죠. 그리고 비만인 체질, 그리고 냉한 체질에 좋은 반면에 마른 사람에게는 매운맛이 좋지 않다, 맞지 않다라고 우리가 체질을 얘기할 때 얘기를 합니다. 기억 정보를 털어내는 망각작용을 가져올 수 있고 체중을 감소시켜주고 감기 초기에 생강이나 팥뿌리를 달여서 먹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땀을 통해서 이런 나쁜 성분들을 배출해낸다라고 해서 먹기도 합니다. 또 콩나물국에 고춧가루를 타 먹으면 체내에 스며든 이런 냉기를 빼줌으로써 감기를 나을 수 있다라고 해서 시도하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용을 하는 민간요법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 그렇지만 몸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식품으로 치료하기보다는
식품은 건강할 때 지켜주는, 꼭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것이 맞다. 아플 때에는 빨리 치료를 받아야죠. 자, 매운맛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발산작용이 과다해지고 피모가 손상되는 그러한 좋지 않은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신이라고 해서 우리 그 마늘, 생강, 파, 겨자, 부추가 이런 매운맛을 내는 주 식재료입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그 매운맛을 섭취하게 되면 위경련이나 위에 어떠한 그 나쁜 작용을 가져와서 응급실에 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매운맛을 먹지 못하는데 매운맛을 몸에서 받지 않는데 매운맛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는 우리 혈액 칼륨 수치가 높아져서 심장마비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콩팥에 무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운맛을 내는 곡식은 현미, 그리고 율무, 기장쌀 등이고 매운맛 과일은 배와 잣, 은행 등이고 매운맛을 내는 채소는 파, 마늘, 달래, 양파 대부분 매운맛을 내죠. 무도 그렇죠. 자, 매운맛을 내는 육류는 말고기, 계란, 생선, 조개류 등이 매운맛 육류에 속한다. 조미료로서는 박하나, 그리고 고추냉이, 그리고 고추장, 겨자 등이 속한다. 매운맛 차류는 수정과 생강차, 그리고 매실차, 살구씨, 복숭아씨, 그리고 석류피, 석류 껍질이죠. 그리고 도토리, 이러한 그런 종류들 식재료를 넣어서 만들어낸 차류가 매운맛 차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미료의 주 음식에서 하는 성분, 작용을 보면 감칠맛과 구수한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MSG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글루탐산 나트륨입니다. 다시마에서 처음 분리된 맛성분입니다. 그리고 나트륨 이온이 해리되고 남은 글루탐산을 우리 MSG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IMP는 이노신산 나트륨으로서 가다랭이의 감칠맛, 우리 가다랭이의 감칠맛 하면 일본 요리를 먹을 때 이런 것들, 그리고 GMP라고 해서 표고버섯에서 분리된 구수한 맛성분을 우리에게 GMP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미료의 그런 혼합 효과를 보면 앞에서 봤던 그 단신쓴짠, 매운맛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혼합시켜서 맛을 더 배가시키느냐? 맛을 배가시키는 것은 우리가 상승 효과를 나타낸다. 자, 맛의 상승은 같은 맛을 내는 두 조미료를 혼합했을 때 맛이 매우 강해지는 그러한 것을 상승이라고 얘기합니다. 맛의 대비는 다른 맛을 내는 두 조미료를 혼합할 때 주된 맛이 강해질 때, 예를 들면 단팥 쪽에 우리 설탕과 소량의 소금을 섞었을 때 강한 단맛이 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맛의 대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맛의 상세는 다른 맛을 내는 두 종류 이상을 혼합할 때 주된 맛이 약해지는 것이 맛의 상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김치가 익었을 때 우리 짠맛이 약해지는 이런 경우 유기산이 짠맛을 억제시켜서 그렇다. 또 맛의 변조가 있습니다. 한 가지 맛을 보고 다른 종류 맛볼 때 아예 다른 맛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양치질 후에 우리 신맛을 먹으면 완전히 다른 맛을 느껴지죠. 단맛이 아니고 완전히 쓴맛이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조미 순서. 우리가 조미할 때 그래서 순서는 설탕, 소금, 식초, 간장 순으로 넣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맛과 그리고 짠맛을 먼저 넣고 단맛을 넣기보다는 단맛을 먼저 배이게끔 해주고 그리고 소금, 식초, 간장 순으로 넣어주는 것이 올바른 조미료 사용법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신료예요. 향신료는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한 식물을 우리가 향신료다라고 얘기합니다. 뿌리, 그리고 줄기, 꽃봉오리, 암술머리, 씨, 다양한 부분을 우리가 향신료로 사용합니다. 뭐 계피, 생강, 후추, 넘맥, 샤프란, 올스파이스, 캐러웨이 이런 허브 종류들도 있지만 허브는 식물을 이용하고 향신료는 마른 것, 뿌리, 열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향신료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향신료와 또 허브를 서양에서는 구분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향초물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뭐 이런 허브를 우려낸 그런 향이 나는 물을 우리가 향초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향초를 우리가 허브다라고 얘기를 하고, 스파이스는 우리가 향신료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분을 지어서 사용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허브가 도입되기 전에 이런 향신료를 주 양념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스파이스다라고 해서 향신료의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분류하다 보면 우리 국제표준화 조직에서 우리 70여 종으로 분리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기미에 따라서 신맛, 그리고 단맛, 쓴맛, 매운맛, 그리고 아린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향신료의 특징을 보면 본래 특유의 맛과 향, 그리고 방향 치료의 역할, 그리고 양리작용 하고, 그러한 향신료는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사용 방법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천연조미료란 천연 식재료 가지고 있는 그 맛성분을 그대로 자연 상태, 다른 걸 어떤 걸 썩지 않고 그대로 만들어낸 것, 추출해낸 것을 우리가 천연조미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간장, 겨자, 계피, 날콩가루, 내기가루, 다시마가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된장으로 우리가 갖은 그런 요리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천연조미료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해남 대흥사의 그런 두부장을 보면, 예를 들면 두부에 물기를 꽉 짜고 절구에 소금을 넣어서 찌어주고, 그리고 배보자기에 두부를 담아서 된장 항아리에 넣어두었다가 참깨, 고춧가루, 참기름 양념해서 다시 된장 항아리에 넣어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한 달 후에 노란빛이 나는 맛난 두부장을 완성해서 섭취를 한다. 이러한 장이 두부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 재료라고 하는데, 이런 간장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어떤 화학적으로 만들어내지 않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낸 음식의 맛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천연 조미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루도 이용하고, 그리고 마른 고추, 방아잎, 산초가루, 소금, 솔잎가루, 송화가루, 수숫가루, 그리고 식초, 이러한 종류들이 천연조미료에 속합니다. 또 연밥가루, 옥수수가루, 은행가루, 제피가루, 뭐 제피장 이런 것들, 찹쌀가루, 청각, 녹말, 토장 이런 것들이 다 천연조미료에 속한다. 그리고 또 우리 많이 사용하는 표고버섯 가루, 그리고 현미 쌀룬가루, 호두가루, 그리고 후추, 흑임자, 흰깨 이러한 종류들이 다 천연조미료에 속한다. 물론 우리 해산물에서 얻어내는 그러한 맛성분을 그대로 우리가 추출해내는 것들도 천연조미료다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천연조미료는 뭐 다양합니다. 감식초, 그리고 감초간장, 이런 천연재료로 얻어낸 그러한 조미료를 우리가 천연조미료다라고 해서 요즘 건강식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미각 4가지를 쓰고 식품을 2가지 이상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단신 쓴 짠이라고 했었죠. 그런 대표적인 미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종류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조미료는 요리에서 음식의 맛을 조절하는 원료, 양념으로 맛, 천연, 인공,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 가루, 말린 것, 즙, 발효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리고 작용으로는 맛, 영양, 그리고 향, 색, 그리고 약용작용, 살균, 방부, 질 등을 높일 수 있다. 향신료로서는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한 식물이다. 뿌리, 줄기, 꽃봉오리, 암술, 머리, 열매, 씨, 잎 등을 사용한다. 천연조미료는 천연 원료를 이용해서 만든 조미료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시마나 표고버섯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번 3주차는 좀 길게 학습이 다 이어졌네요. 하지만 학습 시간은 50분으로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차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